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면서 협박하듯 협상을 시작한 지 넉 달. 그렇게 관세 부과를 불과 이틀 앞두고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공언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췄고 이미 부과를 시작한 자동차 품목 관세 25% 역시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먼저 협상의 큰 틀을 송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25%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15%로, 역시 25%를 부과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겨도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하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는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펀드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구매가 예정됐던 물량에다 중동에서 수입하던 걸 일부 대체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국은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추가 관세는 미국 측의 강한 반대로 그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확정됐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는데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입국한 조현 외교장관은 국무부로 이동해 마코 루비오 장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두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추진을 지시했기 때문에 8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현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과도 만나 외교 현안과 대북 군사정책 문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장관은 잠시 후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어서 이때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의 좋은 제안을 조금 더 올린 거라며 성과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선 셰인바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현행 관세율 25%를 90일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30% 관세율을 경고한 상태지만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데다 국경과 마약 문제가 있어 조속한 타결이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성 여부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맞불 관세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 위법 논란은 연방대법원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이나 행정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짓이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7시간에 달하는 심리 끝에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MBC와 JTBC 등 언론사 4억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지시를 받거나 소방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특검은 이 증언 역시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혐의에 관한 증거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담은 300여 쪽짜리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대로 관련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 위법적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도 서울의 기온이 25도를 크게 웃돌면서 7월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인 23일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공기가 더 습해지는 만큼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는 한동안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거대한 빌딩숲 사이로 사람들 수십 명이 물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람마저 펄펄 끓는 서울 도심이지만 개울 한복판에 들어가 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기록적 폭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가족과 함께 청계천에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열대야가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리 밑으로는 물길을 도화지 삼아 화려한 조명쇼가 한창입니다. 동화 같은 그림 위로 물장구를 치다 보면 더위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영상들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물 흘러가는 게 약간 느낌이 좋아요. 어젯밤 10시 청계천에서 측정한 온도는 섭씨 29도. 오늘 새벽에도 기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월 한 달 중 23일이 열대야로 기록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깨게 됐습니다. 우리 스페인 여기 현지인들도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오히려 스페인보다 더 여기가 더 덥다고. 기상청은 8월이 더 더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음 주 초 물러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비가 내릴 전망인데 더위를 다소 식힐 순 있지만 공기가 습해져 체감 온도는 여전히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남쪽으로부터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는 것인 만큼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더욱 올라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고 북쪽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충돌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서해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 있는 만큼 수증기가 평소보다 많이 공급돼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